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에 공청회를 열고 5호선 연장, 김포 검단 연장안을 이 투트랙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자체 간 합의도 기다리고 또 예타조사 결과 예타조사 대응 준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함께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선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또 최국일 중부데일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7월 12일 공청회에 있었고 하도 지지부진 상태였기 때문에 관심이 역시 많았습니다. 자, 공청회에서 인천시와 김포시 간 입장차는 바뀌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대광위가 어떠한 과정들을 진행해 왔고 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들을 표출해 왔는지를 우리가 여실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역 3개를 추가해달라고 대광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차량 기지창에 생기는 통진역 마송역에 생기는 역은 기점 종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역사를 추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풍무 2역, 그다음에 김포 경찰서역 이 2개 역을 노선상에서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인천시는 당초 원안을 그대로 고수 중이고요. 원당역이 꼭 들어가야 된다. 또 그 감정역은 안 되고 김포에 있는 감정역은 안 되고 불로역을 다시 살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인천시가 요구했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팽팽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예, 지금 두 지자체 간 원안은 노선안에 대한 모습이 다른데 거기에 추가역 신설 요구까지 덧붙어서 이렇게 되면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천시 원당 사거리역하고 이제 불로역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김포시가 앞서 차량 기지가 있게 될 마송 통진역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역사를 포함해서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인천시 요구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추가로 김포 경찰서 풍무 2역, 마송 통진역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더더욱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 역사가 3개 더 김포시가 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천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물론 역사 내에 추가로 정차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차량 기지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천 입장에서 볼 땐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 변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극적으로 합의할 여지가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전혀 입장차를 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포시의 추가역 요구까지 지자체 간의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풀기 어려운 이 매듭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광위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뭔가 계속 시간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 당시에 강의업 대강위원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결국에 최종 협의는 되지 않았다. 노선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또 이 사업을 지금 종료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협상이 서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노선이나 역사 추가 부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그건 일단은 별건으로 두고 다만 정부가 지금 5호선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대광위가 책임을 지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 입장에서는 유지해서 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예.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본사업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되거나 이 관문이 있는데 지금 노선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광위의 투트랙 전략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겠다. 그 과정은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지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본사업으로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본사업으로 올려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본사업으로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이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시설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각종
예타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그러면 노선을 정차역을 어디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이게 없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예탈 면제를 하든 이 기재부에 올라갈 때는 일정의 기존 노선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광위가 제시한 조정안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시행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걸로 예타 대상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고 예타 면제를 추진할 거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아직 열어두고 뭐 계속 협의하겠다, 지자체 간에 합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진행된다고 해서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뭐 예타 절차 기존 조정안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예타 이후에도 뭐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에서는 일정 부분 예타를 면제한 상태, 아마 예타를 통과한 상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 물론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일부 노선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사실상 흔히 발생을 합니다만 아까 말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기존 노선안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서 바꾼다?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공청회 당시에도 그 전문가 패널들도 대다수가 그런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TF 단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들이나 박사들께서. 근데 그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주요 핵심 사항은 이 사업 무산 우려를 가지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수요 문제입니다. 수요. 지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지난해 6월에 예타 조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1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년이면 6월이고 7월인데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그 홈페이지를 잠깐 확인해 봤더니 아직 예타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된 거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거 1년이 지났지만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 예타 조사 결과를 지금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추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 장기까지 가는 그 노선이 지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하고 5호선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간을 지금 노선을 두 개를 준다. 사실 그럼 중복 투자 내지는 문제가 또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예타 조사를 신청을 하든 면제를 하든 이걸 빨리 사업을 확정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5호선 사업비만 하더라도 지금 한 3조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2조 2,200억입니다. 둘을 합치면은 그 120만 되는 그 두 도시 합쳤을 때 또는 실질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합쳤을 때 한 70만 명이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5조 2천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다들 말씀하신 거는 여하튼 두 도시에게 계속 협의를 맡겨놓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강기업 대광 위원장한테 당신이 이제 그만 방망이를 두드리기시오 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대광이 조정안으로 빨리 가라 이러한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재안도 나왔고 지자체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완강히 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경제성에서는 현재 나온 안들 중에는 중재안이 가장 높은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광위가 결정하지 못하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말씀대로 일단 교통 전문가들은 너무 막대한 금액이고 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된다, 대강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강위가 지금 지자체 합의라는 전제 조건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명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거스르고 사실 추진하기란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안을 확정해서 예타를 추진하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대광위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인천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느냐, 강력한 반발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피해나기 위한 임시 방편, 그리고 그게 바로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말이 좋아서 투트랙 전략이지 사실상 기존 조정안을 가지고 일단 추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이번 공청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어쨌거나 대의죠. 5호선 연장이 무산되는 건 적어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명분을 사실 인천시가 그걸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역사를 추가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이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라역이라든지 원당역이 있는 주민들의 니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정한 대로 추진을 하되 다만 확정안이 아니라 이건 잠정안으로 추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점점 더 진행됐을 경우에 이 행정절차가 진행될수록 사실 되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광이가 뭐 시작에 단초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투트랙을 꺼내고 들고 온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자체 간의 합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충돌, 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청회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제 공청회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한 것이냐? 일단 공청회가 뭘 의미하는 거냐? 솔직히 이제 너무 형식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튼 그 대광이나 국토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이게 본 사업으로 뭐 추가 검토 사업이니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추진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정부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라고 인정을 그 시스템 속에 포함해가지고 뭐 예타 신청도 하고 뭐 면제를 하든 이런 거를 추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대광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청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 본 사업으로 확정을 짓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하지만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최 기자님과 비슷합니다. 이번 공청회 의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면 뭐 하느냐 달라질 것도 없는데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청회를 거쳐야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본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시행 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되는 게 중요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신청을 해야 돼요. 예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없는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타 지침상 이게 포함시켜 놓고 기재부에다가 예타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야 연말에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예타 면제를 국무에서 통과시키거나 이 사전 행정 절차라는 점에 있어서 공청회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추가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예타 절차를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GTX D노선에 이제 연말에 이제 지금 타당성 예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좀 뒤로 늦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5호선 연장 사업 이거 발표되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타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선행 절차로서 공청회 이번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여쭤봅니다. 두 분에게. 이 돌파구가 있을까요? 양쪽에 인천시와 김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는 계속 당초 인천시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김포시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주장했던 노선안은 아니지만 대광이 조정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협상이라는 것이 지금 원당역, 원당 사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 또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도 가장 뼈아픈 부분이 원당역을 반영을 못 시킨 대광이 조정안에 그런 부분일 텐데 무언가 하나를 원한다면은 무언가 하나를 내줘야 되겠죠. 이 5호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여튼 김병수 시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엄청난 부담을 지고도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처리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스타트를 한 사업입니다. 살려낸 사업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이거를 뭐 정치적인 이런 문제라고 보지도 않고 정말 강범섭 서구청장이나 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원당 지구 주민들 2만 5천 명을 위해서 정말 반영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그 역을 저는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빨리 김포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김포시가 지고 있는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인천시와 서구청도 공동으로 지겠다. 다만 원당력을 좀 반영해 달라. 사실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인천시장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정복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원당력만이라도 좀 반영을 해달라. 그럼 당신들이 2개역, 3개역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전 개인적으로도 사실 인천이나 네. 원당하고 큰 제가 관련은 없지만도 원당 지구 그 분들만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 5호선 사업의 명분을 삼은 게 콤팩트 시티, 그다음에 도시철도
그런 고통 예. 분담 또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고통 불편 해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원당지구 분들이에요. 구도심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만 옮겨서 또 인천시가 다 부담을 해서 한 1분 내외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런 절실한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인천 서구청장이나 인천시장이 조금 그러한 결단도 내릴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은 이거는 예. 지금 대강이 조정하기로 가고 그뿐이에요. 예. 정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결단을 하는 거죠. 원당 사거리역에 대한 것을 정찰해주고 김포 경찰서 내지는 풍무 2역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결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두 지자체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시간도 상당히 지금 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기존 절차대로 조정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진행했을 때 인천시가 얼마나 반발을 하겠느냐 이게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말까지 예타라든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타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낮은 사업성 BC값으로 인해서 예타 면제까지 가야 사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인천시의 반대, 인천시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광의 조정한 대로 예타 신청 결과를 진행시켜서 예타 면제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지자체 간의 합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난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BC값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청회 당시에 그 전문가 패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이 5호선 대광이 조정한 중재안의 BC값이 0.89였거든요. 가장 괜찮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조정안인데 인천시안, 김포시안보다. 근데 이 정도 0.89 정도의 BC값이면 상당히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 정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 못하면 다른 사업은 아예 다 통과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강의 조정안이나 중재안이 그렇게 BC값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예타 면제는 별도의 건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양 지자체들의 입장차 또 전개 상황과는 상관없이 두 분 패널의 또 의견을 각각 저희가 좀 들어본 거고요. 지금 이제 대광이에 대한 시선은 항상 있어요. 뭔가 계속 아쉽습니다.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남은 기간 대광이의 역할은 결국 투트랙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조금 더 뭔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좀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예, 뭐 대광의 역할 진작에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양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역할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조정안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 뒤늦게나마 뭔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두 지자체 간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과연 예타 절차 면제 절차를 이뤄낼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투트랙 전략 일단은 대광의 차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광이가 이제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만약에 이 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답도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광이가 뭐 아까 말한 BC값이 0.89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조정을 하루빨리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 절차, 면제 관련 절차가 얼마만큼 순조롭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거기에는 인천시가 얼마만큼 반발하느냐, 이 반발을 대광이가 최소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이번 5호선 연장 사업의 향방, 성패를 가름짓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기자님 한 30초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대광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대광이는 충분한 역할을 다 했고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대광이는 조정안을 던짐으로써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지금 남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가 이 조정안을 받을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조건을 걸어서라도 원당 사고력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건지.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하여튼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5호선 연장과 관련된 김포시와 인천시 간 갈등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또 다음에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